안녕하세요. 킨드리움입니다. 2023년 8월 21일 오후 9시 12분입니다. 비트는 별다른 무빙이 없습니다.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로기 상태예요. 그냥 거의 뭐 약상승, 약하락 반복을 하다가 좀 기간 조정을 좀 준 다음에 거기에 방향성을 제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. 근데 제가 앞선 그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은 이 저점을 깨지 않았지만 선물은 이 저점을 깼습니다.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여기가 고점이라는 게 명확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정되었다고 보여지고요. 이제 선물은 이 저점을 깬 이유가 대부분 여기 저점을 스탑로스로 세팅하고 롱 포지션을 많이 걸어놨을 거예요. 근데 그러한 것들이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좀 연쇄 작용으로 꼬리가 쭉 나온. 근데 사실 선물이 이 왼쪽 저점을 깼다는 거는 현물도 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비트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알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졌죠. 근데 저는 계속해서 알트들에 대해서 경고를 드렸었고, 자발트 물리면 내년에 보자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리고, 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자발트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. 줄먹줄먹 해야 된다. 비트코인이 완전히 상승장으로, 가지 않는 이상 올린 거 다 빼고, 올린 거 다 빼고를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를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사실 개미들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좋잖아요.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이렇게까지 빼도 되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올린 거 다 빼는 게 또 알트코인입니다.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고 한 세력이 거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주인이 있잖아요. 파워레저도 파워레저만의 세력이 있는 거고 폴리메시도 폴리메시만의 세력이 있는 거고 물론 여러 개를 커플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뭐 SV 그다음에 이캐시 뭐 비골, BK 이렇게 네 개 묶여서 움직이는 커플링들은 뭐 한 세력이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바이트들 있죠. 흔히 말하는 여기 뭐 브루스토리라든가 아하토큰 이런 거는 거의 한 세력이 이 주가를 그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저는 계속 말씀을 거듭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과 매주 월수금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들을 보신다면 자발트는 정말 욕심낼 필요가 없겠다. 특히 리퍼리움도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. 이거 물리면 내년에 봐야 된다고. 근데 내년에 솔직히 못 볼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시기에서는 알트들이 딱 상패를 당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지금 감정이 부처빔 이후에 횡보할 때쯤의 느낌이거든요. 알트들 위치가 약간 저 개인적으로 거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올린 거 다 빼고 심지어 뭐 알고랜드나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형성했던 저점들도 깨고 이랬잖아요. 업비트는 안 깼나? 깬 걸로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픈도 마찬가지고 신저점들을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이 종목들이 모두 다 살아남아서 상승장을 절대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얘들 중에 몇몇 개는 반드시 칼춤에 좀 거래 정지가 되는 유의 종목 선정되고 나서 판단 후에 왜냐면 분명히 업비트가 또 이제 그 개정을 했기 때문에요. 여기 보시면은 8월 9일에 하고 나서 보통 이렇게 예령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빗썸과 업비트, 뭐 코인빗, 그 다음에 이렇게 국내 거래소도 같이 이런 유의 종목 선정을 해버리잖아요. 그래서 더더욱 일을 안 하는 재단이라면 특히 김치들 중에서도 일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BTC 마켓에서 핫했던 퀴즈톡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설거지가 제대로 나왔죠. 주봉으로 보게 되시면 그냥 뭐 물량을 다 이번에 털었습니다. 세력은 이번에 물량을 다 털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사실 손을 털고 나갔어요. 이거는 이 잠깐 왜냐면은 와 월봉으로 봐도 장난 아니죠. 이런 걸 보게 되시면 하락 그 다른 코인들 떨어지는데 가니까 개미들은 또 커뮤니티에 퀴즈톡 간다. 얼마 간다. 얼마 간다.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.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. 또 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에 혹해서 들어갔다면 이거 원웨이 하방빔 이거에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이런 거를 또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 7년 차잖아요. 거래정지랑 유의종목 선정 상패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와 거의 뭐 고점에서부터 93%를 뺐네요. 어쨌든
지금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굳이 무리한 매매를 할 시기는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계속해서 저는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귀담아 들으셨다면 적어도 물량 관리와 그 다음에 시드 투자 자산의 그런 좀 관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며칠 더 비트가 횡보나 아니면 빠르면 뭐 내일 모레 안으로 무빙을 줄 텐데 올라가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의 물량들을 소화하고 정고점을 넘길 때 진입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지금 과도하게 좀 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되돌림은 충분히 줄 수 있어요. 이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으나 하지만 저는 지금은 알트들을 봤을 때 굳이 알트들 가지고 또 너무 싸졌다고 좋아서 매수할 수도 있겠죠.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비트가 한 번 더 약간 그 저점이 단기적으로라도 나왔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들 안전 매매 하시고요. 이번 한 주도 또 날씨가 다시 더워지고 있습니다. 더위 조심하시고 매매를 하실 때 꼭 스탑로스와 업비트 유저분들도 예약 매도는 필수입니다.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20%다.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그런 계좌 관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이 꼭 스탑로스와 예약 매도는 세팅을 하셔서 뭐 내가 사실 손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러려면 손절을 하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진입을 했을 때 그걸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.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는 마이너스 손실률 마지노선은 마이너스 5%다라고 한다면 진입과 동시에 마이너스 5%그 손절 라인을 걸어 주신다던가 업비트 현물 같은 경우는 선물과 다르게 선물은 포지션을 걸 때 스톱로스도 같이 세팅이 가능해요. 근데 업비트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. 이거는 사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제 비트 같은 건 뭐 알트도 마찬가지고 주로 선물로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는 매수를 걸어 놓더라도 스탑로스와 예약 매도를 세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걸어둔 게 있으시다면 전반적으로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고 내가 체결해 놓은 가격에 도달할 때쯤에 그런 가격 알림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대응하실 수 있게 우리가 막연하게 걸어놓고 나몰라라 하다가 갑자기 업비트를 보니까 체결이 다 되어 있고 마이너스 20% 30%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위험 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. 특히 나스닥과 뭐 S&P 미국 증시는 제가 고점 선언하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집니다.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미국 증시에 거품이 잔뜩 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 뒤로 쭉 빠졌죠. S&P도 마찬가지입니다. S&P는 진짜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왔을 때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뒤로 어떻게 됐죠? 쭉 빠지죠. 이런 것처럼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돈이 나가고 있어요. 안전 자산으로. 근데 또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다 이런 거 뉴스나 아니면 그런 영상들 보고 혹할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입니다.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하신 투자 금액으로만 투자 자산으로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